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2주엔 머니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중동 전쟁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요즘 뜨고 있는 문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문경에서 만난 핫플,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에서는요, 매년 눈부시게 발전하는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확인하러 멀리 바다 건너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장르가 머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기 토끼 이수빈 아나운서가 웬일입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깡총깡총 아기토끼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하은 아나운서 일일 대타로 제가 나와봤는데요. 네. 제가 스포츠는 좀 아는데 경제는 아직 조금 어린이라서요. 오늘 경제 공부 빡세게 하고 가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정말 경제의 아기 토끼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깡총깡총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공부하면 혁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분과 함께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경제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설명 천재 부릉부릉. 오늘은 어디로 우리를 모셔 주실까요?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 머니에선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네. 반갑네요. 자주 와주세요. 네. 아,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코너가 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요, 물가 소식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밀가루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발표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결과로 CJ제일제당이라든지 대한제품과 같이 큰 기업들이 밀가루 값과 설탕 값을 4에서 6% 정도 인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드디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베이커리, 빵값까지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소식이에요. 나이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과 과자업계로까지 과연 이 가격 인하 흐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품업체들과 이제 간담회도 열고 일부 제품 가격 관련해서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서로 협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스러운 소비자 물가 과연 이번 기회에 줄줄이 내려갈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빵, 라면, 과자 사실 우리의 소울푸드잖아요. 달고 사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이 빵에 라면에 과자까지 식품 가격 인하 릴레이로 우리 장바구니도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아,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화요일 날 주식창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퍼부으면서 중동이 사실상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시적 패닉에 빠졌고요. 국제유가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2주의 머니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 중앙정보국이 실제로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2월 28일 오전 토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이 테헤란 중심부에서 이란 정치 수뇌부, 군 수뇌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거기에다 폭탄 30발을 투하하면서 15시간 만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로 하메네이 사망을 순교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응징과 이제 보복을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주이는 모든 전쟁이 끝나겠다. 네. 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그동안 우리는 트럼프의 스타코 세게 질러놓고 네. 늘 뒤로 빼는 걸 기대했는데 이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지상전을 직접 투입할지 그리고 치솟는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를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그렇게 맨날 이 해협을 차단한다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체 해상 수용량의 20%가량은 이 길목을 지나야 해요. 거기를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봉쇄한 적은 없어요. 으름장만 넣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엔 실제로 혁명수비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겠다.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은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쟁 발발 이후 사흘 연속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특히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월 초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배럴당 20달러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의 80%는 아시아예요. 아시아하면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한국, 아이고. 그다음에 일본, 네. 중국, 대만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계속 유조선이 지나다니질 못하면 기름값이 또 오르는 건가요? 기름값은 지금이 가장 싸다. 오해 놓으면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름값은 항상 오늘이 제일 싼 거군요.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싼 거군요.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는 세 자릿수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장기화되는 경우에 국제유가는 100달러 넘어서 120,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국제유가는 최고 130달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젠 에너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세계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으려는 분들 요즘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유소 보면 줄을 서서까지 기름을 넣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네.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80달러대예요. 60달러대일 때 올해 성장률 2%예요. 근데 지금 80달러가 고착화된다면 네네. 1% 중반 내지는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3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였는데 네. 이 세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로 저유가가 고유가로 이게 바뀌게 되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1970년대 이제 이른바 1차, 2차 올 쇼크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입니까?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내려가나 싶었던 환율도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안전한 통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를 받는 통화는 그래도 뭐니 해도 달러입니다. 달러죠. US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습 전에는 95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지금 99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달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 통화는 어떨까요? 약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입장에서도 원화 약세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3월 4일 역외 환율 기준으로 1,500원을 드디어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1,500선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한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고환율이 계속되거나 또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증시에도 사실은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증시에 추가적으로 더 큰 숙제를 주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우리 경제에서 지금 중요한 키가 유가거든요. 기름값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수입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환율 부담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부담이 되지만 수입해서 또 그 기름이 풀린 우리나라에게는 2차적인 물가 부담까지도 가중시킴으로써 일파만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2중, 3중으로 현재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네,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픕니다. 심각한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염치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습이 처음 발발한 건 이제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주말을 좀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1, 2일 정도에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요. 네. 그 이틀 정도 지나고 난 월요일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 사안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사실은 아시아 증시는 나름대로 약보합권에서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역시도 좀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난 화요일 이후부터 이제 상황이 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3% 이상 정도의 사실 급락세를 보였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하락률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가 넘는 수준으로의 사실상 이제 패닉 수준에 해당하는 급락 장세를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사실은 조금 작년부터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도 1월부터 사실은 2월 말까지 수익률 전 세계 1위라는 시장이에요. 네. 즉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돈을 어디서 먼저 빼야 될까라고 할 때 그동안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한국 시장에서 빼야지라고 해서 사실은 언제든 매도 압력, 이익 실현 압력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정의 명분만 있다면 조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이런 전쟁으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충격, 아까 우리 소장님 분석처럼 유가 충격이라든지 S의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 주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만스피까지 간다고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네. 활활 타오르던 불씨가 꺼져버린 게 아닐까. 지난주까지 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타오르던 게 꺼진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소장님.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권혁숙 씨 이제 지갑을 좀 이제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오. 그러면 중동 전쟁이 최근에 한 번만 있었을까요? 최근 20여 년 동안 무려 6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주가 흐름이었느냐를 좀 보면 네. 꽤 안심해도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단기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 네. 주가가 회복을 하거나 V자형 반등하면서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봤더니 지금 주가 6천을 연 게 우린 3가지 요인이에요. 일단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다. 포모, 유동성. 2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이 뒷받침된다. 3번째,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건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이어서 전쟁이라는 중동 전쟁만 리스크, 일회성 요인으로 지금 부과됐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 펀더멘털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좀 부담 요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해도 코스피가 75%, 올해도 50% 가까이 올랐어요. 1, 2월. 너무 2달 만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하기 좋은 시장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수민 아나운서, 네, 우리는 주식 초보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게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두 분 강력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네,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질지 사실은 여러 예측이 가능하죠. 네네. 근데 누구의 예측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원칙 있게 손절. 또 사실은 이제 상황이 정리됐다면 확인하고 다시 보수적으로 다시 이제 매입하는 이런 어떤 현명한 대응 여기에 조금 집중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선단 근물. 선단 근물 예, 좀 선단.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손절매 들었습니다. 가이드. 네, 가이드. 잘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B2나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5% 넘게 등락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7% 내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때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면서 기회비용이에요. 떨어진 종목, 굉장히 우량한 종목, 쉽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반드시 분할 저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시격언에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정말 꺾였다. 이 지수가 꺾였다라는 건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지게 되면 이때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걸 변곡점을 꼭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너무 빨리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며 국제유가며 환율과 같은 걸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장르가 뭔 일을 계속 시청하시면 이런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까지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도 유심 있게 봐야 되고 환율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군요. 환율은 네.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달러로 환전하지는 않았는데 만에 하나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거 주식에서 수익 나도 달러로 환전이 돈이 안 된다. 네네네. 한차 손이 발생하고 있기 아이고.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한국을 이탈할 수 있어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와, 신경 쓸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세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국제 뉴스에 귀 쫑긋 세우시고요. 이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또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인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찾아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돈이 흐르는 길목을 찾는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김도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소문으로는 힐링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돈 냄새 난다 하면 또 바로 찾아가는 트렌드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아주 트렌디한 곳에 다녀왔는데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네, 요즘 SNS를 점령한 이 MZ들의 성지 아닙니까? 놀이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핫플이잖아요. 네네. 심지어 편의점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습니까? 도시락이나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요. 캐릭터 굿즈에 유명 셰프와 협업한 상품들도 정말 많아서 여기가 편의점이 맞나 싶더라고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 하도 많이 들어서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힙한 뭐 매장이다 뭐 이런 겁니까, 기자님? 플래그십이 원래 이 해군 용어거든요. 사령관의 깃발이 꽂힌 기함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정체성이 다 들어있다 이런 거라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대표 매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브랜드예요. 우리의 브랜드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세요. 뭐 이런 공간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고 이럴 만한 공간에 다녀왔는데 네네. 한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만물이 피어나는 3월이 됐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나들이 계획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도립공원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경관, 곳곳에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이죠.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역사가 잘 보존된 지역인 만큼 아름다운 사찰과 고택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사극 세트장이 있어서 드라마나 영화 속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힐링하고 오셨네요, 진짜. 힐링하고 왔습니다. 요즘 또 문경세제가 때 아닌 대박이 난 게 여러분 그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아시죠? 네네, 그럼요. 알죠, 알죠. 네. 천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저 영화의 배경이 된 문경세제가 지금 덩달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단종이 유배됐던 청령포? 네, 실제로 단종이 유배됐던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인데요. 네네. 영화의 촬영지는 영월이 아니고 바로 여기 문경세제에 조성된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관상, 광해, 왕이 된 남자, 킹덤, 해를 품은 달, 뭐 사극하면 사실 한 번쯤 다 거쳐간 성지 같은 곳이에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문경세제를 방문한 관광객도 많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봤습니다. 이런데 나와서 산책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걸리세요? 아, 이제 좀 날씨가 풀려서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할 맛이 나는데 이제, 그죠? 문경세제는요, 영남권의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꼭 들리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양으로 가는 길이 이곳 문경세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추풍령고개도 있고 중령고개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선비들이 이 문경세제를 고집했냐? 이 문경이란 뜻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풍령고개는 추풍낙엽처럼, 중령은 대나무통처럼 미끄러질까 봐 일부러 이 문경을 꼭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급제의 꿈을 안고 이곳에서 지친 몸을 하루 쉬어갔던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게 편안한 신발이겠죠. 그래서 한 신발 브랜드가 바로 이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면 강남, 홍대, 성수 이런 핫플레이스에 주로 대도시에만 있는데 왜 이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웠는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문경세제 도립공원 바로 앞에 잘 지어놓은 대감집 정자 같은 이런 쉼터가 있습니다. 운동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잉? 아니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족욕장이 나타났어요. 안에 닥터피쉬는 없던가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예. 자, 신발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지금 맨발로 물에 발을 담그고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발을 씻고 입장해달라고 써 있어요. 네, 저희가 1층은 족욕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옆에서 족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거군요, 여기서. 아, 그럼 저도 외투를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이 발만 넣는데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인데. 오, 따끈따끈한데? 들어와요, 들어와. 물온도 어떤가요? 와, 이 정도면 이게 약 한 42도 정도로 보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물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40도요. 얼추 비슷해 보네. 그래도 저희 한 1시간 넘게 걸었잖아요. 아 오늘 오늘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문경까지 왔는데 피로가 싹 녹는 기분입니다. 여기 그냥 이게 다 들어가. 반신욕은 금지죠. 예. 가족 연인과 함께 찾은 방문객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발걸음을 이끈 이유는 뭘까요? 애들 교육 겸 문경 서재 왔었는데 신기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면 서울 시내나 이제 대도시에 한복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장소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고 해서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뭐지 하고 들어왔다가 그냥 카페인가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조교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올 의향입니다. 친구들은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신기했고 좀 힐링이 되는 곳이라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지금 아주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요? 계약이 너무 앞이라서? 네, 이렇게 새로운 것도 와가지고 이번 방학이 좀 새롭고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2층에는 차 마루입니다. 문경이 예로부터 찻사발로도 유명한 장소였대요. 여기 보면 차사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와! 저게 찻잔이 아니고요. 차사발인데 네. 정말 큽니다. 다양한 크기의 찻사발이 있는데 차사발을 골라서 차를 주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 여기서 주문하면 되나요? 네네. 녹차, 오미자, 커피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부르겠습니다. 녹차, 오미자 커피. 문경은 또 오미자 유명하잖아요. 오미자를 시원하게 혹시 마실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너무 맛있겠다. 상큼하겠다. 문경 특산품 오미자. 새콤달콤. 오미자차가 5가지 맛을 낸다 그래서 오미자차잖아요. 1층에서 조교를 마치고 특산물이 오미자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생에도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 같으십니다. 갓도 좀 챙겨가시지. 수백 년 전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배들도 이 문경 세제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지친 피로를 달래지 않았을까. 진짜 이 마루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매장인데 운동화 브랜드잖아요. 근데 운동화가 없어요. 네. 3층이 남았는데 3층을 한번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라가 보시죠 한번. 자, 3층입니다. 3층은 걸음마루라고 되어 있는데 신발이 이제 신발이 보이네요. 이제 신발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은 뭐냐면 가격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없어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보통 경험해왔던 그 플래그십 스토어와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판매하진 않지만 직접 착용해보고 걸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지를 않는다고요? 안 파는 거예요? 물건을 안 파는 플래그십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로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치나 철학을 고객님께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편안함과 걷기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금 더 잘 경험시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워낙 옛날부터 과거길을 올라가고 또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는 길로도 유명했다 보니까 이곳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3층에 올라와서야 이 브랜드의 제품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루가 길을 가다가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조격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쉬어가실 수 있게 했고 2층에서는 또 목도 좀 축이시고 3층에서 이제 한번 저희 신발 경험해 보시고 얼마나 편한지를 좀 느껴보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휴식과 편안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발을 이제 판매하고 있지도 않아서 되게 신선하다, 신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게 이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도 경험해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토어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팔지 않아요. 저기서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기존 플래그십 스토어가 소비자의 쇼핑백을 채우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와 함께 시간을 채우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문경의 공기와 흙길의 감촉을 팔기로 한 이 브랜드의 선택,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뺏는 건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경험일 겁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와,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사실 아니 왜 문경에 가셨지 싶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오히려 이게 서울이었다면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안 났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브랜드 매장이 지방 쪽에 생기면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수빈 아나운서 아주 예리한데요. 예리하죠? 네. 깡총깡총 아기 토끼, 돈선 체커, 네. 이수빈 아나운서로서. 자, 실제로 이 브랜드가 문경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매장 하나 연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관광 확대와 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함께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문경이라는 장소가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문경시 입장에서는 젊은 소비층이 유입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와 지역이 결합하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브랜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도 나름의 특색이 다양해요. 그렇죠. 브랜드는 자기 철학을 표현하고 싶고 네. 지역은 지역의 특색이 있고 이렇게 궁합을 맞춰가면서 서로 파트너를 찾아가는 방식의 마케팅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핵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렇죠. 팝업이라든지 플래그십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특색이 조금 옅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도 좀 낮고요. 그렇죠. 왜 이 브랜드가 이 지역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나중에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한 하나의 소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그 포인트가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갑자기 저쪽에 가 있다면 왜 저기에다가 설립을 했을까?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아서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이 지역의 색깔과 브랜드가 잘 어우러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제가 또 발빠르게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코너 글로컬 머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을 누비면서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글로컬 머니 시간입니다. 정아람 기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숨은 가치를 찾아 지구 어디든 찾아가는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곳 어딘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무인도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어떤 거를 가져가실 건가요? 딱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너무 어려운데.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을까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지인들하고 나 무인도에서 이렇게 지내 이렇게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추위가 그렇게 좀 무서워서 요즘에 네네네. 온열기기를 좀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온열기기. 온열기기. 예. 어떠신가요? 네, 저는 와이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가장 현명한 네, 답변이었어요. 이걸로써 일단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혁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거죠. 사실상 휴대전화가 있으면은 보고 싶은 사람이랑 연락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온열기구도 주문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정답이었군요. 네. 이 휴대전화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이 어떤 건지 제가 맛보고 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저는 전 세계 AI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서부 혁신의 핵심지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 우와. 날씨 너무 예쁘죠? 오, 금문교군요, 금문교. 네, 맞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죠. 이곳 샌프란시스코는 챗GPT 서비스, 오픈AI, 우버 등과 같은 IT와 AI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인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상반기 언택 행사는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옆 동네에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나요? 그쵸. 이 세레브럴 밸리 이 단어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좀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뭐 반도체 같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전통적인 기술 중심지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인재들이 몰리면서 이 지역을 세레브렐 밸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쩐지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여기서 열린 것도 다 그런 뭐 깊은 뜻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AI 퍼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열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방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였던 겁니다. 아, 기선제압을 하러 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다리를 건넜습니까? 네. 아, 와, 저기 꼭 건너보고 싶은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죠? 드론도 띄우셨나요? 그렇죠.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딱 초봄 느낌이었거든요. 오. 여긴 어디죠? 여기가 행사장인가요? 네. 여기가 약간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어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현수막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행사가 진행됐어요. 과거의 그런 역사가 깊은 곳과 또 신제품. 미래를 여는 그렇죠. 제품이 함께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곳이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행사장인데요. 시작 전부터 벌써 열기가 후끈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요. 어떤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he reason why I'm come from here is from obviously the Galaxy Unpacked, new smartphones or new headsets, and we are so excited. S26 looks like a pretty compelling upgrade this year. There's some good features on it, so I'm very, very keen to actually get my hands on it properly and use it rather than just use like the sample things on it. So yeah, very keen, very, very interested to see what happens. 네, 이쪽이 바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저도 얼른 빨리 가서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와. 최첨단 분위기가 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래 도시가 이제 곧 신제품이 공개되기 직전인데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열기를 한번 보시죠.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저 행사장이 꽤 넓었는데 저 안에가 사람으로 빼곡하게 가득 차가지고 정말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TM Row. 이번 발표 행사에서 퍼블렉시티, 구글,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기업과의 협업 내용을 언급하며 AI의 진심인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스마트폰 안에 AI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성능 향상 수치까지 발표하면서 신제품 성능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Imagine a phone that anticipates your needs before you even realize them. A phone that learns your habits and adapts in real time.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에이전틱 AI 폰? 네, 이번 갤럭시 신상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에이젠틱 AI 폰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름도 좀 생소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전 버전까지는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제는 에이젠틱,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를 떠나서 시키기 전에 알아서 먼저 파악을 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폰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제품에 담긴 AI 기능들을 체험해봐야겠죠? 인파가 정말 인산이네입니다.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저씨로 연기를 하면서 할까요? 어저사마 It's time to go to bed. 늦게 자면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 사이고노 케이코쿠 데스. 지금 잠에 들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어떤 기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기능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액션캠에서 원래 쓰던 기능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간 기능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흔히 손떨림 방지라고 하죠. 이번 신제품에는 이런 일상 속 흔들림에도 안정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촬영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 미시는 새로운 캐릭터예요? 원래 하던 겁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님몰캐시라고 그냥 해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퍼포먼스. 이곳에서 먼저 이번 신제품에 탑재된 AI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능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까요? 이번에 나온 가장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기능인데요. 왜 우리가 핸드폰 쓸 때 옆에서 누가 보는 게 좀 깨림직해서 보안 필름 같은 거 붙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주문해야 되잖아요. 저기 떨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능이 아예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 탑재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을 클릭하면 켜기를 누르면 지금 자동으로 옆에서 볼 수 없게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 보호필 붙인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어요. 와, 말도 안 돼. 각 픽셀에서 나오는 빛의 경로를 조절해 시야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빛을 좁게도 넓게도 만드는 물리 조절기를 활용해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앱만 또 옆에서 보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들어가서 내가 상대방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앱을 설정해 놓으면은 다시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다시 그 기능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네네. 외국인들이 가장 환호했던 기능이 바로 이 보안 기능이었거든요.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네네.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 기능이 발표됐을 때 환호도 터져 나오고 박수 소리도 나오고 가장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와. 외신에서도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 아이폰이 빨리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 헤드라인이 나서 삼성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 이곳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가는 우버 택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는 우버 택시를 불러줘 라고 입력어를 명령하면 바로 작업이 수행됩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가는 우버 택시를 선택하기 직전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행해 줍니다. 목적지를 입력을 해서 네. 저기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결제를 딱 누르기 직전까지. 네,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가 알아서 자동으로 스크리닝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AI 스크리닝? 이건 또 뭘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럴 때 내가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휴대전화가 먼저 전화를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전화가 왔는지 누가 전화를 했는지를 미리 파악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정리해서 나에게 알려주면 사용자는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도 상대방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AI가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이스 피싱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불편한 전화나 내가 어색해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마주할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 왜 이제 나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능 중에 하나는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진이 편집되는 기능인데요.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아무런 그림이 없는 배경에서 제가 셀카를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제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들기에 들어가서 Change background to the San Francisco skyline. 잠시 기다리면 제 뒤에 있던 하얀 배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이고. 케이크 위에 알파벳 JTBC로 된 초를 꽂아줘. 너무 편리해졌죠? 이렇게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AI 기능이 결합해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정말 진정한 AI 폰으로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That's insane because it's really easy to write down, remove the background, put a different color. I really love the colors and I love the privacy screen and also the new AI features. Thing for me is the privacy screen because when I'm out or driving the bus, I need to have my privacy, so I love the privacy screen. 이번에 나온 갤럭시 26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약속을 하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로만 명령어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어떠셨나요? 이번 행사는 단순히 신제품 공개를 떠나서 스마트폰과 AI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컬 머니 정아람이었습니다. 자, 갤럭시 언팩 행사의 다양한 신기능들 함께 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다 보여주지 못했던 기능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바로 나우너찌라는 기능인데요. 너찌라는 게 이제 쿡 찌르다라는 용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7일 오후 5시 우리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휴대전화가 스스로 이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캘린더에 너 미리 이 선약이 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기능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제안하는 기능이 바로 나우너찌 기능입니다. 눈치 백단이다. 눈치 백단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AI가 알아서 척척 해준다면 딱히 AI 활용법을 잘 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쉽게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모바일 사용자의 81%는 AI 사용이 가치가 있다. 그런데 다시 85%의 사용자는 AI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은 AI를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 누구나가 정말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하느냐, 여기에 사실 이번에 핵심적인 기술의 포인트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개된 기능들이 유독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착착 붙는 그런 실용적인 기술 위주로 편성이 된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걸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아이폰 점유율이 거의 뭐 70%에 육박할 정도로 애플이 꽉 잡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S26이 그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 무너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S26은 하드웨어 자체를 경쟁한다라기보다는 AI 경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터로 옮기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AI 시대에 과연 어떤 핸드폰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정면으로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애플이 그동안 AI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네. 삼성이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한다면 AI 전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 가서 느끼니까 애플 아이폰과의 그 판도가 바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서 취재해온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다 정말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에요. 금방 가죠. 네. 오늘 장르가 뭐니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가 우리 머니연주 여러분들과 우리 수빈 아나운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장르가 뭐니가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년 동안 함께 달려오신 머니연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렘 버핏과 함께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1주년 축하해요. 장르가 뭐니? 1주년